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8월 9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주식시장 코스피는 약보합 움직임,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 움직임 속에서 마감을 했고요. 실제로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이 400개대, 근데 하락 종목이 800개대이기 때문에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투자 심리는 좋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토요일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용지표 호조 그리고 코로나19 우려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혼조 마감을 했었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주식시장 그렇게 하락할 이유는 없다고 봤는데 아침부터 소폭 개파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3,258포인트까지 좀 개파락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투자자 여러분들을 아침부터 좀 힘들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장중에는요,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해줬어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 상승과 함께 오전장 중국 시장 개장과 함께 시장이 좀 힘을 내주기도 했었는데 또 장 막판에는 또다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그래도 지수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은 좀 다행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시장은 방향성을 뚜렷하게 좀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좀 살짝 한 주일 동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날 상승을 하지 못하면은 이번 주는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기대된다. 그렇게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시장은 이번 주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도 오늘 5거래일 만에 이제 순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환율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함께 달러화가 이제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 이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환율이 2.2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환율이 하락을 했을 때, 환율이 1142원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시장이 상승이었는데 또 장 막판에 환율이 1144원까지 조금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시장이 흔들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움직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는데 중국 시장은 오늘 또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발표되었던 7월 수출입 같은 경우도 썩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중국 시장은 상승을 해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은 중국 시장도 좀 힘을 내줘야 돼요. 지난주에 코스피가 상승을 했을 때도 중국 규제에 대한 좀 불안 심리가 진정되는 모습, 그리고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축은 환율, 원화 강세 기조, 그리고 한 축은 중국. 그래서 양대 축에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도 카카오뱅크는 엄청났어요. 카카오뱅크가 장중에 한때 27%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데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좀 급격하게 축소시켰습니다. 오후에 1시 이후부터 이제 상승폭을 좀 급격하게 축소시키는 모습. 그래서 이 윗꼬리에 좀 투자자 여러분들이 물려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은 지금은 건드리면 좀 안 되는 자리예요. 오늘은 또 기관 외국인도 이제 쌍끌이 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평가의 영역이고,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의 이유도 MSCI 지수 편입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MSCI 신흥국 지수 조기 편입을 결정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너무나 지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카카오뱅크는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좀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은행주들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어요. 하나금융지주가 2.4%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0.45% 정도 강보합권 움직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은행주들의 강세는요,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국채 수익률 강세, 제가 토요일 날 설명드렸었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국내 은행주에 좀 호재로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정말 엄청나게 막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금융지주사들은요, 어마어마한 저평가입니다. 카카오뱅크와 우리의 하나금융, KB금융, 우리금융과의 정말 괴리는요,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건 정말 우리의 금융지주사들도 상승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가 비싸던가 금융지주사들이 싸던가인데 지금은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정적인 종목으로서는 좀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셔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셔도 괜찮다. 그리고 떨어져도 걱정하지 말자. 금융지주사는요, 떨어져도 계속 배당만 받고 있어도 됩니다.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금리 상승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원익 IPS가 3%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이제 차세대 D램으로 불리는 DDR5가 4분기부터 상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 오랜만에 좀 상승을 했고, 그 중에 원익 IPS가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5만원대까지 올라섰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좋은 기업들은 결국 올라간다. 이거를 또 오늘 원익 IPS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장중에는 상승을 했었는데 좀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보합권까지 좀 떨어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좀 다시 한번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화요일날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거의 이제 일주일 정도 쉬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삼성전자도 좀 다시 한번 방향성이 좀 위로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C 오늘 무려 3%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에코프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좋았죠. 그래서 SKC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자리예요. 15만원대, 16만원대 상당히 안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는지 여부 주목해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기아가 오늘 0.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한번 바닥을 좀 만들고 나서 뭔가 다시 한번 좀 재차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좀 쌍끌이 매수세가 눈에 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아도 뭐 내일 이후에 좀 시장만 상승을 해준다면은 관심 있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죠. 한화. 지난주 수요일 날 한화를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 상당히 또 안정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1.96% 상승하면서 31,150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 그래서 이런 지주사 하나도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또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시장은 사실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눌리고 계속 그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3,300포인트대 또다시 안착하지 못하고 박스권 상단에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3,200선 정도에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하거나 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좀 양호한 조정을 받는다면 뭐 미국 쪽이나 국내에서 돌발 악재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쉬는 구간에서 좀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뭐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그래서 급할 필요는 없어요. 이번 옵션 만기일의 전략은요. 콜옵션도 수익을 주지 않고 풋옵션도 수익을 주지 않는 게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급등도 급락도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횡보하는 구간에서 좋은 종목들 천천히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충분히 또다시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투자 기원하도록 하겠고, 정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코로나 확진자 수도 너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거리두기 잘 하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